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해 주가와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여행 가방 속에 담겨 버려졌던 여성 시신의 신원이 3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26살의 한인 여성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차량 2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한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소비자들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과 주식이 폭락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미국 경제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같다는 게 월가 전문가 할리 베스먼의 분석입니다. 물가 상승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도 결국 서서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연준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택융자 등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등이 속출하면서 결국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악화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 역시 미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큰 불확실성은 이제 중동 전쟁이 아닙니까? 이란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오일 값이 1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경제 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다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매니팩처링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머셜 컨스트럭션 같은 건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경제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대를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한 번에 다 올라가고 한 번에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섹터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매를 맞는다는 거죠.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미 경제 데이터가 예상을 웃돌고 있지만 지방은행들의 붕괴, 자동차론 연체율 증가 등 실물 경제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올 4분기부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35년 전 조지아주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잔인하게 숨진 채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이제서야 밝혀졌는데요.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오늘 최근 시신의 DNA를 검사한 결과 지난 1988년 2월 14일 젠킨스 카운티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26살의 한인 김정은 씨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김 씨가 1981년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넘어온 뒤 7년 동안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살았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26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시신은 비닐백과 테이프로 쌓여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발견됐으며 검시국은 질식사로 결론 내렸고 숨진 지 이미 4일에서 7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술적 한계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고 실종자들과 비교하면서 추적했지만 성과 없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이지만 최근 김 씨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35년 만에 김 씨의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범인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김정은 씨를 알고 있거나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와 한국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면허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수요일부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신체 검사만 받으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주민도 한국에서 별도 필기와 기능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은 오늘 아침 5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트랙터, 승용차 25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안개가 도로에 짙게 깔려 운전자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더군다나 인근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개가 더 짙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에 따르면 폭격을 맞은 듯 도로에 찌그러진 차량과 불에 휩싸인 채 전복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후 55번 고속도로를 완전히 통제한 뒤 추돌로 인해 화재가 붙은 차량과 고속도로 다리 및 강에 빠진 차량 등을 견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고 수습은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플랫폼과 엔터테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디어 연구소인 다이렉트 미디어랩은 지난 20일 LA에서 인디애나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부경대학교와 함께 제1회 K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현상을 소개하고 한국 플랫폼과 엔터테크 기업들의 전략과 미래 방향성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모두 3부에 걸친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국과 미 서부, 동부 등에서 다양한 참석자들과 패널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세계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하고 플랫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게이밍 컴퍼니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컴퍼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콘텐츠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그리고 기업분들,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K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들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K 콘텐츠가 이제는 주류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K 콘텐츠의 확산에는 플랫폼과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에 따르면 2022년도 구독자 중 60% 이상인 2억 3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K 콘텐츠를 시청했으며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콘텐츠로 오징어 게임이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LA가 미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해충 퇴치 업체인 오르킨이 각 도시에서 실시한 설치류 퇴치 작업 건수에 따르면 LA가 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단계 높은 2위에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5위, 샌디에고가 28위,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3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의 차이나타운과 인접한 올베라 스트리트에서는 최근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상점 내에 쥐 출몰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치류들은 번식이 빨라 한 번 번식하면 집과 마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구멍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음식을 밀봉해 보관하고 마당의 판지를 없애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쥐는 한타바이러스, 랩톱스, 피라병과 원숭이 두창과 같은 많은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르키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에 쥐를 포함한 설치류들이 음식과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전국의 2,100만 가구에 침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유펜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재학하던 21살 사라 카츠가 지난해 9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카페 체인점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몇 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숨진 카츠가 5살 때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인 QT 연장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카페인이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권고로 인해 이전까지 에너지 음료 등을 피해왔지만 이날 고카페인 음료를 마셨다면서 이는 매장에서 레모네이드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라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츠가 마신 레모네이드에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 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만 파네라 웹사이트에는 커피 정도의 카페인만 함유되어 있다고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파네라 브레드가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아 카츠가 숨졌다면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4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하이오주 경찰국은 지난 8일 밤 11시 15분쯤 845 노스 윌슨 로드에 위치한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에서 42살 남성 리살 존스가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용의자는 26살의 한인 남성 지브릴 한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해 살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말하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한 한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도중 항공기 꼬리 부분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땅으로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젯블루 항공사는 어젯밤 오후 8시 30분쯤 바베이도스의 브리지타운에서 출발해 뉴욕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내리던 도중 꼬리 부분이 땅으로 내려앉으면서 항공기가 30도 각도로 뒤로 기울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의 앞바퀴는 지상에서 12피트가량 들어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매번 기내의 승객과 수화물에 의한 무게와 균형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항공기는 검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주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서는 보조 의자에 앉아있던 비번인 조종사가 갑자기 항공기 엔진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해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휴전이 하마스에게 재정비할 시간만 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인도주의적 군사 행위 일시 중지, 즉 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명분의 휴전이든 하마스가 휴식과 재정비를 통해 공격 능력을 키울 시간만 줄 거란 이유입니다. Whether you call it a pause or whether you call it a ceasefire,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hat would mean in this context when Israel has suffered this terrorist attack.
또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두고 하마스가 학교와 병원, 아파트 같은 민간 건물에 자리를 잡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하마스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인 피해는 군사작전의 매우 불행한 부수적 효과라면서 아직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작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작전을 펼지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군사작전에는 늘 차선책이 있다고 답한 겁니다. You've got a plan and you have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hat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will alter your planning, will force you to readjust. 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위해 조언해줄 소수의 미군 장교를 파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중동 지역 미군을 상대로 한 공격의 배후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초기의 신중한 태도에서 달라진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8일째, 가자 지구 안에서 첫 교전이 일어나는데요. 본격적인 지상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3일째 구호 물품이 들어갔고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등 물밑 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시꺼먼 연기 구름이 도심 여기저기서 뿜어져 올라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 사이로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고 비명소리와 울부짖음, 산자들을 옮기는 고성들이 뒤섞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벌써 18일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은 이날도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가자 지구 장벽 근처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하마스 측 병력이 지상전에 대비하던 이스라엘 부대를 공격하는 등 첫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공격용 무인기 영상을, 이스라엘 측은 지상전을 대비한 훈련 영상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이란을 대리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잦아지는 등 확전 분위기가 커지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떠나는 피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밑에선 중재와 협상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라파 국경에서는 3일 연속 가자 지구를 향해 구호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고령 여성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인질은 220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양측의 사망자는 6,500명을 훌쩍 넘었고 부상자도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 네옴 전시관을 찾아 한국 기업 진출을 강조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 한국과 사우디의 건설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네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의 시작을 함께한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170km 길이로 조성되는 주거단지 더 라인. 홍해 위에 떠있는 산업단지 옥사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우리 돈 675조 원이 들 걸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도 이 중 33조 원 규모의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함께 필요한 첨단 건설 역량을 한국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디지털과 수소, 바이오 헬스,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청년들의 연구와 교육, 한국 문화 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 가치를 강조하며 사우디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또 다른 에너지 부국인 카타르입니다. 리야드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당내로는 갈등 수습에 나섰고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35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일성은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내년도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이런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정부 여당이 국정기조를 민생으로 전환하는 데 맞대응하면서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과 일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요구했던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승리로 어느 때보다 장악력이 커진 이 대표가 통합 의지를 내보이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잇따른 재판 출석과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 등 언제든 이 대표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의 3자 회동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려운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 대표가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자정을 한참 넘긴 새벽 1시 40분이 돼서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감원을 나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4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장은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 조사에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지고 기회가 있으면. 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려 경쟁자의 인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인데 앞서 출석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청소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엔터 지분 25%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8,500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은 김 전 의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사들이자는 논의가 담긴 실무진들의 통화와 문자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2인자인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공개는 방해했는지 계획이 있었나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실장을 구속하는 한편 이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실장을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도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실장의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실장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선균 씨도 다른 종류의 마약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실장은 특히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이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마약 사건으로 협박을 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이 실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오른 5명 중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 씨 측은 이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협박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화물열차가 여객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1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바이라브시의 한 기차역. 열차 객차 일부가 넘어져 있고 주변은 사고 열차에서 탈출한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3시 반쯤 선로를 바꾸던 여객열차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화물열차가 들이받은 건데요. 충격으로 여객열차 객차 2대가 탈선했고요. 현장에서 승객 17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탈선한 객차 2대에 200명 이상이 타고 있던 걸로 추정하고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지하철 안인데요. 기관사가 자유를 연달아 외치자 승객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런던에서 일부 시민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 현장에 가려고 지하철을 탄 건데요. 기관사와 승객이 함께 팔레스타인 응원에 나선 겁니다. 기관사는 축복받은 하루를 보내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로 방송을 마쳤는데요.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영국 경찰은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하마스를 지지하면 누구든 체포하겠다며 증오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인 차량의 도심 진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곽에서 도심에 들어가려면 이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규정을 어기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데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만 예외를 두기로 했고요. 밀라노 당국은 개인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를 시작으로 통행금지 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밀라노 중심 대다수 상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밀라노 외곽에서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일부 시민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향해 반역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주자와 반역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며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들이 많았고요. 이후 보수층에서 해외 이주 러시아인들을 배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스라엘에서 대피하려는 자국민에 대해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하면 국가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지난 15일부터 힌두교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에서 전통춤을 추던 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만 최소 10명으로 이 가운데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이 숨진 이유가 규명되진 않은 가운데 당국은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격렬한 율동이 심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지 의료인들도 휴식 없이 오랫동안 춤을 추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게 수십억 마리가 사라져 원인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이어져 왔는데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대게가 남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대게는 2도 이하의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게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링해에서 대게는 2018년 80억 마리 수준이었지만 2021년엔 10억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변호사님, 레몬법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 차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나 같은 차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서 당연히 네, 물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문제가 있을 때 크든 조그마든 상관없이 차에 문제가 있었다, 불이 들어왔다,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 에어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할 때는 옆집 정비샵에 가지 마시고 딜러십을 가셔갖고 수리 기록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 수리 기록 하나 갖고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질문. 그러면 변호사님, 나는 수리 기록은 많습니다. 왔다 갔다 딜러십에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무슨 비용?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한테 100% 보상을 해드리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손해를 보는 자리가 없습니다. 돈도 안 내시고 다 무료로 변호사 비용도 차 회사가 돈을 내시고 안 좋은 부분이 없게끔 너무 아름답게 맺는 법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내 차가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간 것 뿐이지 하지 마시고 꼭 차가 2015년이 돼도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빨리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거 들으면서 내 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하는 느낌이 온다, 생각이 들어왔다, 내가 차를 움직일 때 차가 떨리는 느낌이 있었다, 시동이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으로 나가는 보상을 받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코리아가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면서 이 컵홀더에 적은 메모가 논란입니다. 손님의 외모를 조롱했다는 비난이 인 건데요. 스타벅스는 미리 정한 이벤트 문구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 부부가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매장 직원에게 조롱당한 것 같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남편의 턱이 큰 편인데 마감 30분 전에 들어가 주문했더니 직원이 이런 문구를 적어줬다면서 글이 적힌 컵홀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컵홀더에는 턱별이 트란테 드시네요 라는 문구와 함께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턱별이라는 글자에는 아래 점까지 찍혀 강조돼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들이 주문할 때 스타벅스 음료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인 트렌타를 트란테라고 잘못 말했는데 직원이 그걸 굳이 적어서 줬다고 밝혔는데요. 스타벅스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턱별이는 그날 매장에서 미리 적어두었던 이벤트 문구 중 하나라며 해당 손님을 의식해 쓴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턱별이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라며 외모를 조롱한 게 틀림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중국 음식점 사장이 지역 음식연합회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의 사장은 자신 현재 음식을 무료로 배달하고 있는데 최근 지역 내 중식연합이라는 곳에서 배달비를 받으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다고 적었습니다. 또 중식연합이 음식값을 올릴 것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리뷰를 안 좋게 써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담합을 할 수는 없다며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배달비를 무료로 하고 현재 음식값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폰을 모으면 탕수육이나 양장피를 주고 요리 주문 시에 음료도 무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소신을 지키는 사장님 대단하다. 이런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한다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봄 부산의 한 맘카페가 사진 한 장으로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오토바이를 모는 할아버지가 다리 사이 상자에 손자인 듯한 아이를 넣고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런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또 포착됐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 운전자가 아무 보호장구 없이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죠. 또 다른 영상에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쪽 노란 짐 바구니에 헬멧을 쓰지 않은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데요. 오토바이가 덜컹거릴 때마다 흔들리는 아이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모는데 그 뒤에선 어린아이가 맨머리로 허리를 꼭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기는 헬멧을 안 쓰더라도 아이한텐 씌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동학대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서초동 현자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재빨리 차량을 포기하고 차 위에 앉아 구조를 기다린 남성에게 현명하다며 붙은 찬사인데요. 중국에서는 또 다른 집중호우 현자가 화제입니다. 최근 중국 광둥성에선 계속된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한 차주가 자신의 새 차가 침수될 위기에 놓이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크레인 회사에 연락해 차를 번쩍 들어 3층 건물 옥상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차주가 지불한 비용은 800위안, 우리 돈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천재적이다, 침수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찬사를 보내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차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